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결국은 한국 GM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법인 분리권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R&D 부분을 크게 보면 이제 생산 쪽과 이제 나눠서 두 개 법인으로 이제 한국 GM에 이 회사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미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대로 노조도 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파업 찬반 투표까지 해서 찬성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180일 이제 노사가 이 경영성에 합의한 지 180여일 만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 GM 상황을 최근에 뭐 이런 고용 문제라 이런 부분과 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방희 새마을경제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오늘 좀 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노조 쪽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정해철 한국 GM 노조 정책실장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노조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소장님하고 얘기를 시작하죠. 네. 소장님, 이게 통과가 단독으로 됐다고 그러네요. 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사실은 이제 숨바꼭질이 벌어졌는데요. 노조도 어디서 열릴 거냐, 두 군데가 후보 지역이었고 그래서 분산돼 있다가 이제 부평공장 사장실 쪽이다 그래서 그쪽을 오후 1시부터 이제 점거하다시피 하면서 막았는데 결국은 회사 측에서는 통과됐다고 알렸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 이사들은 참석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 하나는 법적 효력 논란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노조 측에서는 분명히 사장실에는 사장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성원이 됐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산업은행 측에서도 이제 무효 소송 같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지분 차이가 좀 나더라도 2대 주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5.11 경영 정상화 합의라는 걸 했잖아요. 그 반년 만에 이런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렇다면 정말 GM이 한국을 떠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까지 오는 이유는 기대했던 이퀴녹스를 포함해서 잘 안 팔리잖아요. GM이 심지어는 6월 이후에는 완성차 5개 업체가 가운데 꼴찌하고 있거든요. 이미지가 한번 실추되고 나니까 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게 자동차라는 상품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어서 과연 이게 그 경영 정상화 합의에 따른 정신에도 위배되지만 마케팅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노조 관계자 말씀을 들을 거기 때문에 회사 측의 얘기를 조금 먼저 소장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노조 측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측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 법인 분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 근거는 차세대 SUV, 요즘 제일 잘 팔리는 게 SUV니까 SUV 계열로 지금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 GM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이제 표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SUV를 키우는데 꼭 R&D 쪽을 분리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긴 합니다. 디자인 센터하고 R&D 센터를 이제 분리해내는 건데 이제 이쪽에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는 경쟁력 있고 또 단체 협약이 승계되지 않는 분야니까 이 분야를 따로 떼내서 이 부분은 좀 살리고 생산 쪽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의혹을 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게 글로벌 차원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도 남양주 기술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 GM이라는 글로벌 GM의 지사인데 지사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 경영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사의 디자인이나 R&D도 여기에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별도 법인이 오히려 성장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신뢰를 얻으려면 과연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 다시 그 문제로 좀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예 지금 노조 관계자 얘기를 듣겠습니다. 한국 GM 노조 정해철 정책실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뭐 그냥 의례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했지만 사실 안녕하시지 않는 상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도 저희 취재기자도 지금 오늘 부평공장에 좀 가 있는데 이게 그쪽에 산업은행 관계자도 왔었고요. 근데 이 의결은 딴 데서 된 모양이군요. 딴 데서 된 건 아니고요. 그 회사가 이제 그 애초에 공고했던 장소에서 했는데 산업은행이 그 2대 주주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의결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부평공장에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뭐 눈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어차피 그 GM이 단독 주식만 하더라도 76%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 단독으로 의결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다. 근데 원래 노조 측에서 카잼 사장을 그 방에서 못 나가게 이렇게 봉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 사장이 네. 참석을 안 해도 주총회 의결 사항이 뭐 유효한 겁니까? 그 사장실 옆에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회의실에서 그 진행을 했다라고 저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회사가 노조한테 이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직까지 노동조합한테 공식적으로 그 얘기한 건 없고요. 아, 그래요? 예, 지난 8월 17일 날 5분짜리 설명회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한 39개 정도를 질문을 했는데 그 두루뭉술하게 대략적인 답변한 거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서면 답변한 거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게 없습니다. 8월 17일 날 잠깐 설명한 거 외에 네네. 8월 17일이면 벌써 거의 2달이 훨씬 넘어가는 건데 그 사이에 이렇다 저렇다 할 설명이 없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5일 날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요. 예. 그런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사 특별단체 교섭을 하자라고 이제 9월 10일 날 발송하고 9월 20일 날 하자라고 했는데 10월 8일 현재까지 그런 회사가 교섭에 임하지 않아서 예. 저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행규정 신청을 했고요. 예. 지난 15일, 16일 날 양의회관을 거쳐서 78.2% 압도적인 가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예. 중노위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뭐 결과가 좀 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이제 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시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노조는 이 한국 GM의 이 법인 분리 이 법인 분리 이 건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일종의 뭐 꼼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요? 네, 저희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그 군산공장 폐쇄 이후에 그 정부와 산업부와 MOU 사항에도 없는 거고요. 정부와 합의 사항에도 없는 건데 그 만 2달 남짓되는 시기에 다시 이런 구조조정을 이런 것들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회사는 여러 가지 뭐 효율적이다 뭐다 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 회사가 법인이 분리되더라도 회사 명칭만 바뀌는 것뿐이지 사람도 일하는 장소도 똑같거든요. 아. 그러면 결론은 현재 단일법인에서도 얼마든지 연구개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나눈다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동조합은 그 단일법인이 유지되면은 그 노동조합이 협력을 요청하면은 협력과 지원,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들 충분히 우리는 아끼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실장님이 쭉 말씀하셨던 8월 17일 날 5분짜리 설명 이후에는 특별한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을 쭉 들어보고 그다음에 네. 교섭을 요청했는데도 9월 5일 날 그 이후에 네. 그 응하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네. 양측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타협의 여지가 참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 이제 네. 월요일 날 그 결과 나오고 하면 지난번에 찬반 투표에서는 파업에 들어가기로 이제 찬성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파업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집행부만 입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22일 날 쟁의조정 조정 결과를 보고 오후에 이제 쟁대위를 소집해 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쟁대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실력 행사도 할 수 있고 어떤 회사한테 경고성
이런 파업이랄지 이런 예, 것들 예. 모든 걸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화 네,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한국GM노조 정해철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접점 찾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이제 법인 분리라는 일종의 지시가 한국 GM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글로벌 이제 본사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본사 GM의 어떤 전략을 자세히 다른 지역도 들여다보면 예. 굉장한 구조조정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라든가 국민이 이제 8천억까지 지원하면서 떠나지 말기를 간청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시간은 벌어놓은 상황에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GM은 아마 이제 떠나고 싶은 게 사실일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예. 아까도 올 들어서 한국 GM이 지금 5개 판매 회사 중에서 꼴찌라는 말씀도 하셨고 네, 6월 이후는 6월 굳어져 가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한국 GM이 잘 국내에서 이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예, 경영이 안 좋았고 그 안 좋은 게 노사 갈등이라든가 혹은 예. 한국 철수론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그래서 2014년 이후 이제 가동률, 판매량 이런 게 거의 반토막이 나는데 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매출도 15조에서 10조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마는 누적 적자가 한 3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애널리스트들 예상으로는 1조 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1조 원이 적자를 하면 그러니까 참 크네요. 이제 예. GM 본사 입장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투자를 더 경영 정상화 합의할 때는 6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예.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살리는 것보다는 약간 뭐랄까 욕을 먹더라도 그냥 흥미를 잃었다 그럴까 의욕을 잃었다는 느낌마저 줄 정도로 성적이 악화되고 있다. 예. 근데 일단은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영정사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투자하겠다. 그리고 산업은행도 한국도 이제 뭐 8천억 을 투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또 중요한 합의 사안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철수하지 않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법인을 분리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R&D 쪽은 남겨놓으니까 사실 철수는 아니다. 아닌 거고 그런 생산 명분도 쪽은 찾을 수 구조조정을 있는 해서 만약에 철수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거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이제 디자인 센터와 R&D 센터의 경우에는 글로벌 관점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인을 분리하게 되면 이 원래 법인이 가지고 있던 단체 협약을 승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새로운 신설 법인이 가지는 장점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아예 이쪽으로 전념하는 방향으로 생산 라인을 축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당장 없애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겨났는데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 보기에 이제 노조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8천억까지 지원하면서 이 정상화 합의를 이루어냈고 또 서로 신뢰하에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을 북돋은 그런 계기가 반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너무 빠르다. 그 의욕을 잃고 이렇게 거의 그 외골수로 나가는 게 좀 빠르다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산업은행도 지금 상당히 그 격앙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가처분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또 그렇고 여기 산업은행 그래서 지금 뭐 비토권을 행사, 즉 거부권을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비토권 행사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이미 이제 GM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GM 같은 경우는 김현장에 의뢰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비토권을 이제 3대 합의문에 넣을 때 조건부 합의였잖아요. 산업은행이 이제 지분은 적지만 비토권을 가진다 그럴 때 어떤 경영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철수한다든가 하는 중대한 경영 사안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설법인은 전체 자산 규모에서 7조 1천억 정도 되는 한국 GM 재산 가치 가운데서 한 3,500억 정도니까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토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회사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빌미를 산업은행이 그때 합의문을 작성할 때 제공했을 수 있다. 역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 얘기는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역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그런 비판에서 자유를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군요. 이제 산업은행이 주도했고 또 이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주역이 이동걸 사는 회장인데 예. 상당히 그 당시에는 각광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이게 부담이 이제 짐이 돼버렸죠. 왜냐하면은 3자가 이해관계자 3자가 다 신뢰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한 건데 어느 한쪽이 신뢰를 우선해서 깨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 사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한국 GM 측이니까 산업은행이 중간에서 참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영정사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상당히 빛이 발했고 더 중요한 건 이 대안을 찾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충돌밖에 없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도 충분히 설명하고 한국에 머무르는 거라면 뭐 일종의 조정이나 타협이 가능하겠죠. 절충도 가능할 테고. 근데 의구심을 품는 대로 역시 디자인 센터와 R&D 센터를 빼고는 상당한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사태는 더 파국으로 가고 지금 이제 완성차 시장에서 힘을 잃고 있는 한국 GM의 위상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꼭 한국 GM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3분기 자동차 업체들 실적도 나오는데 그 어닝 쇼크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수출 같은 경우는 한 8%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 이후 본격 제기됐던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론이 이 한국 GM을 필두로 해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얘기가 다른 게 다른 산업과 달리 우리 제조업의 13% 그리고 이제 우리 고용 같은 경우는 뭐 39만 명, 협력업체가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고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으로 비화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정부의 고심도 거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은행이 정부를 대리한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처럼 다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산은을 통해서 하는 데는 이제 그야말로 지분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그러니까 한국 GM한테 밀리니까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노사정위원회 쌍용 해고자 복직을 이뤄낸 과거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지금 그런 조직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자 하는 제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한국 GM이고 GM이 과연 받아들이느냐인데 GM도 이제 내수 시장을 포함해서 경영이 이제 판매를 포함해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5월 11일 경영 정상화에 합의할 때는 한번 잘해보자 하면 실제로 실적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한국 GM의 경영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상황을 악화시켜서 점점 더 실적을 나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이제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실추된 걸 이제 살리고 다시 한번 이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도전해보는 게 어떤가. 그게 이제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꼭 뭐 우리나라 뭐 경제나 우리나라 뭐 저 근로자들의 어떤 취업이나 뭐 직장 문제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르노 삼성도 왜 꼴찌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습니다. 기사회생 했거든요. 기사회생 했죠. 좋은 요즘 성적 좋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거기에 가장 근본적이었던 건 노사 간의 합심이었고 글쎄요. 물론 뭐 그러면 뭐 르노 삼성은 뭐 노사 간의 뭐 관계가 늘 좋았던 거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례도 있고 한데 뭔가 좀 그런 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새로운 또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그렇네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도요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리콜 사태 때문에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결국은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GM은 글로벌 본사 때문에 그렇겠지만 왜 그렇게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